장기 표류 중인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수사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공룡 축제로 손꼽히는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가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고성을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경남의 사과 주산지에서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도내 주요 사과 주산지인 밀양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지역 농장 약 10%에서 사과 탄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어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수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장기 표류 중인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여야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표영빈 기자,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죠? 네, 먼저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부터 설명해 드리면 지난 2017년 골프장만 문을 연 뒤 숙박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창원시의 장기 표류 사업입니다. 지난 1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웅동지구 개발 사업 관련 시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홍남표 시장의 답변이 정쟁의 발달이 됐습니다. 홍 시장이 소멸어업인 부지 헐값 매각과 회의록 무단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마치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 시절 잘못으로 사업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졌다고 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 18일 민주당 시의원단은 창원시의 웅동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단은 민선 7기 시정 흠집 내기를 위해 운동지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제는 소속 공무원까지 수사 의뢰를 하는 일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 수사보다 정상화 방안과 대책을 세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혔는데 허성무 전 시장의 해명까지 요구했다고요? 네, 21일 국민의힘 시의원과 창원 지역 도의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단은 당시 허 시장이 민원 해결을 이유로 2021년 기준 감정평가액 182억 원에 달하는 창원시 부지를 조성 원가인 44억 원 수준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무책임한 배임 행위라면서 웅동지구 관련 철저한 수사는 물론 허 전 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야의 정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야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관련 기관 사이 법정 공방부터 정리가 돼야 합니다. 부산진해 경자청과 창원시는 현재 사업 시행자 자격을 놓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처분 소송 외에도 본안 소송까지 남아 있습니다. 본안 소송도 11월쯤에야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고 소송 기간도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업자 재선정 등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 추진이 불가능한데요. 관련 기관 사이 법정 다툼에다 여야의 정쟁까지 더해져 웅동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함께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고의 공룡 축제로 손꼽히는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가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건데요. 개장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우성만 촬영 기자가 영상 리포트로 담아왔습니다.
애기가 이제 공룡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니까 공룡 모형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너무 재밌고 좋아요. 사진 찍을 거야? 사진도 찍을 거예요. 우진이 여기 무슨 공룡 있어요? 어디 전시관을 가더라도 체험, 전시, 영상 콘텐츠들을 골고루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 핵심 콘텐츠인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퍼레이드 단원이 기존에 20 몇 명에서 35명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소통형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과 손동작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손짓은 소통을 위한 일상적인 방법인데도 평소에 수어로만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어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기자가 간다해서 수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언어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용어가 또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수어의 주 사용자인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상점 등의 이용에 애를 먹고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TV를 켜도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는 채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평일에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동행이 가능하지만 밤이나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면 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불안합니다.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글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인데 한국어는 한국 수어와 문법 체계 등이 달라서 농인에게는 일종의 외국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란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수어에 대한 관심도 농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헬로, 니하오, 곤니치와.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인사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수어로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요? 수어는 양손을 비롯해 표정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먼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안녕의 의미로 쓰이는 수어는 한 손을 반대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린 뒤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양주먹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숙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붙인 채 펼친 한쪽 손등을 같은 모양의 다른 손날로 2번 정도 가볍게 두드립니다. 사랑합니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쥔 주먹 위로 다른 쪽 손바닥을 2바퀴 정도 돌립니다. 수어도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선 영어로 I와 L, Y를 뜻하는 지화 3개를 합친 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9월 2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수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고 농인들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함께 사는 사회로 조금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22일) 새벽 3시 55분쯤 합천군 묘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전체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50대 어머니가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뒤쪽 지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입니다. 경남의 사과 주산지 농가에서 탄저병이 확산돼 비상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밀양과 거창 등 도내 주요 사과 주산지에서 농장의 10% 이상이 탄저병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감에서도 탄저병이 잇따라 발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경남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탄저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열매에 크고 작은 흑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과실이 부패하는 병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관계자들이 22일 경상남도 의회를 찾았습니다. 서로 우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서희봉 한중 친선의원 연맹회장은 외국 지자체와 우호 교류를 체결한 곳은 경남도가 최초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지역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민대표대회 관계자도 앞으로 긴밀한 왕래로 우위를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우수한 자활 생산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남광역자활센터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남도청 신관 일대에서 경상남도와 함께하는 자활 생산품 하루 장터를 열었습니다. 경남 도내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20여 곳이 참여해 과일청과 밀키트, 선물 세트, 생활용품 등 다양한 자활 생산품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8회째인 행사는 지난 2019년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열리다 올해 다시 대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LG 헬로비전 가야방송은 추석을 앞두고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22일 가야방송 임직원과 봉사자 등은 복지관에서 명절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담은 꾸러미 100상자를 직접 포장해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마음 나눔 꾸러미는 김해 지역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남의 수산물을 알리는 판촉전이 2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통영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경남권 6개 수협이 참가해 경남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멸치와 굴 등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장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방문해 홍보는 물론 수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창원시는 22일 철도망 기본 구상 및 도시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창원 국가산단 2.0과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과 트램 중심의 도시교통망 개선 등의 철도 중심 교통망 개선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노선별로 경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